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금융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증시 판단부터 내려주시죠. 네, 지난주에 워낙 쉼없이 달린 거 아닙니까? 그 S&P 500과 다우지수는 4주 연속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올랐는데 오늘의 그 첫날, 이번 주 첫날은 좀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일단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1%가 하락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은 각각 0.4%와 0.5% 수준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좀 올랐고요. 금값이라든가 러셀 2000도 오늘 좀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기가 나왔다시피 기술주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주는 2주 동안에 시장을 이제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분열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빅테크라는 것들은 지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애플과 넷플릭스와 구글은 오히려 상승세를 계속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소폭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애플이 한 1%각 0.5% 정도 올라갔고요. 넷플릭스도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구글은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는 빅테크 주식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강세가 도드라진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소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내렸습니다. 한편 이제 실적 시즌에 2주차에 들어갔습니다. 장 시작 전에도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실적 발표한 게 있는데요. 짧게 세 군데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카콜라인데요. 예상은 한 50센트 정도 이익이었는데 10%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실적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55센트가 나왔는데 숫자 자체보다는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팬데믹 이전의 수요를 3월 달에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가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여행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결국 코카콜라의 매출의 회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조금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중 최고치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IBM이 오늘 흥미로운데요. 주당 이익은 1.69달러가 예상됐었는데 1.77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이 초폭의 증가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나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매출이 드디어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전망 자체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거로 예상됐었는데요. 매출이 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이 도드라진 모습이 되겠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에서 오늘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2.4% 가까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오늘 시간에서 그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되겠는데요.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데요. 이익과 매출이 모두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높이를 못 맞추는 기업은 10개 중에 하나 반 정도거든요. 2개가 차이 안 다른데 오늘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내에서 2% 가까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프리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한 세 가지 종목들 실적을 조금 살펴봤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이 뭐 하루 하락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빠진 의견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월가의 한 의견 두 군데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D.A. 데이비슨의 제임스 레이건인데요. 자산운용 리서치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 주시장의 긍정적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경기가 회복세가 보이는 것이 전방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은행주,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기 민감주가 되겠고요. 임의 소비재도 상당 부분이 경기 민감주로 분류된다는 거 확인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기업이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 전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회복도 상승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텀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익이 지금보다도 4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비력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UBS인데 UBS는 S&P 500의 기존의 목표 주가가 4,250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오늘 올렸습니다. 4,400 올려놨습니다. 4,400이라고 하면요. 그 주요 IB 중에서는 JP 모건과 더불어서 올해 목표 지수가 가장
가장 높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가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GDP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2020년 초에를 기본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중국이 상당히 늘어났다가 최근에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데요. 결국은 전 세계가 지역별 구분 없이 대부분이 비슷한 속도로 회복하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대부분의 국가의 주가의 상승의 어떤 버팀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잠깐 시장이 하루 쉬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9% 이상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자율주행차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땠습니까? 테슬라의 사고 소식은 아마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워낙 여기저기서 뉴스가 많이 나고 이거 관련된 영상 이런 거 아마 테슬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원하던 원하지도 않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왜 뉴스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불이 7시간, 8시간 꺼지지 않았다 얘기하고 보셨을 텐데 하여튼 안타깝게도 2명이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사망한 것이 텍사스에서 벌어졌는데요. 아무리 테슬라에서 핸들을 놓으면 안 되고 이거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가끔 보면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사고 난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도 운전한 흔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하도 이슈가 되니까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조어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튼 주가는 오늘 3.4%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인명이 사고가 난 거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늘상 사고란 게 있으니까요. 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있는데 여튼 주가는 지난주에 또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좀 소폭의 3%의 하락을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요. 핵심은 그런 거랑 또 별개의 걸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에서요. 3월달 자동차 판매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지금 중국이란 나라 자체는 지금 2018년, 19년 이후 지금 3년 만에 자동차 판매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요. 중국 내 테슬라가 신규 등록이 34,635대가 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월 달에 18,155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가 늘어날 정도로 하여튼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상해 모터쇼에서도 대부분이 지금 전기차를 간 거 아닙니까? 제네시스 전기차도 사상 최초로 지금 해외 상해에서 발표했고요. 볼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중국에서의 테슬라 인기 이런 것들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악재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주가로의 영향은 조금 제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란 를 지금 현재의 어떤 12개월 실적 이런 기준 이런 PR 이런 거로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데 여전히 숫자가 있는 꿈과 희망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저는 여전히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한편 지금 시장이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네네. 넷플릭스의 실적인데요. 어떤 결과가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딱 24시간 후면 저희가 그 넷플릭스의 실적 결과를 저희가 내일 발표하고 평가를 이제 월가의 시간을 전해 드릴 텐데요. 일단 주당 이익은 2.97달러가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매출은 71.4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신규 구독자가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워낙 많이 작년 4월에는 4분기 늘어났고요.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폭발적인 뉴스가 있어서 주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이번에는 신규 구독자의 가이던스는 600만 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하튼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 이후에도 이 그림은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도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여전히 넷플릭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내일의 실적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어찌됐건 빅5, 빅6 중에 제일 먼저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스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퍼 샌들러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습니다. 605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650달러를 제시한 것이 UBS입니다. 한편 오늘 현재요. 월가 평균 목표 주가는 618달러에 현재가 대비 13%의 위에 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실적은 내일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지난주에 소매 판매가 공개가 됐었는데 네네. 조금 긍정적으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팔렸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소매 판매 전체적인 수치 9.8%가 늘어나면서 3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증가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더 중요한 건 섹터별로 어디가 많이 팔렸냐 그래서 뭐 음료다, 바다 뭐 이런 거 좀 보여드렸고요. 의류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팔린 것은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고 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많이 팔렸는지에 대한 다음에 궁금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딱 이걸 발표한 것이 조사한 것이 레피니티브라는 곳인가 스타일세이그라는 곳에서 두 곳에서요. 20여 개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랑 오프라인 점포 매출을 직접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회사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품목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면 아마 이 부분은 저는 국내에서도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게 언젠가 가을 이후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전 심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여성 기준으로 보면 스커트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도 이 그림을 점프슈트라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옷을 점프수트라 그래요. 네, 그 점프슈트인데요. 하여튼 이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이제 바깥 활동을 하기에 편하니까 입을 거 맞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게 팔린 것 같겠고요. 세 번째는 여성 옷 중에서도 드레스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드레스라는 것은 이제 데이트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파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만나러 갈 때에 대해서 드레스를 많이 팔렸는 건데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같은 시기에 운동복만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루레몬 같은 레깅스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팔렸다는 거거든요. 나이키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커트나 점프슈트나 드레스가 많이 팔렸다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청바지인데 청바지는 저희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배기 부츠라고 그랬나요? 뭐 벌룬핏. 네, 벌룬핏이요? 이게 네. 벌룬핏 이런 게 많이 팔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리바이스가 됐건 갭이 됐건 똑같은 라인이 되겠고요. 이제 이거니까지 좀 익숙한데요. 이 다음 부분은 가면 제가 약간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전혀 안 마시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샴페인인데요. 샴페인이 3월 중순 이후에요. 4주간요. 매출이 103%가 늘어났다고. 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스프링 브레이크가 분명히 요인이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많이 팔리는 그 샴페인이 고급 라인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고급 라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루비통 이런 데서 라인들을 갖고 있거든요. 비싼 네, 술들이요. 네, 그러니까 샴페인 중에서도 고급 라인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짜 이제 파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네요.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103%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가 되겠고요. 특징이라는 건 신발인데요. 신발은 여기에는 일반 스니커즈, 운동화도 있지만 구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2002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동안은 전체 신발 라인이 17%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3월에는 2019년 대비 증가세로 반전한 곳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뭐 크록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집에 운동하는 것만 하는데 이제는 많은 슈즈나 하이힐이 또 많이 팔렸다는 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해당되는 기업들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P&G 같은 경우는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남성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면도기 세트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판매가. 면도기 세트 이제 그쪽 라인에서는 그루밍 시장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요. 그루밍 시장은 작년에 어느 라인이나 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남성들이 외부에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면도도 잘 안 하고 멋낼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면도기 라인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급 라인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트 오브 쉐이빙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P&G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온 것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매진되고 있어서 일부 뭐 이런 점포라는 데서 매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라인들이 아마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한테 사주는 선물로도 많이 팔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수영복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수영복 중에 이제 대표 브랜드로 이제 소개하는 거가 썸머솔트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저야 잘 모르죠. 금년 매출이 작년 대비 85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여전히 이제 놀러 갈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수영복이나 이런 것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특별
그 어떤 샵에 가야 되잖아요. 백화점 가야 되는데 해외에는 이제 비키니만 전문으로 파는 것들이 은근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진짜 이런 것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뭘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좀 큰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잘 팔렸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확실히 많이 대비가 되는 품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밤 뉴욕 증시 시황 판단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내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